안녕하세요, 편집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디스커버리 4인데요. 조금 특별한 차량입니다. 이 차의 전차주가 카봄이라는 건데요. 차와 추억이 많아 아쉽다며 100번 넘게 고민하던 걸 봤어요. 그만큼 애착 관리하며 탔던 차량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중고차는 구매 시 체크리스트가 신차보다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랜드로버 차량은 추가적인 체크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누유 수리 시 프레임 언더바디로 차체를 들어 올리는 것만 100만 원이 듭니다. 그렇기에 특히나 관리 잘 된 차량을 구매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트윈터보로 수리 시 수리비도 2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엔진 깨진 현상인데요. 이건 랜드로버 고질병인데 엔진 관련 리콜 처리가 가능한 차량인가 아닌가입니다. 굉장히 중요하니 구매 전 꼭 확인하세요. 자, 그럼 차량 소개 시작합니다. 아참, 가장 중요한 걸 말씀 안 드릴 뻔했네요. 구독자님들 항상 감사합니다. 편집자 올림. 안녕하세요, 카봄입니다. 이 차량을 또 이렇게 제가 판매 영상을 찍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자, 제가 3만 킬로대 사와서 운행을 하다가 지금 8만 3천 킬로가 된 차량이고요. 2016년에 등록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실외는 블랙, 실내는 알몬드 색상, 우리가 브라운 시트라고 하죠. 자, 디스커버리 4는 잘 보고 사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대한 수리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차량이에요. 예를 들어서 누유가 발생했을 때 이 차량은 누유를 수리하려면 이 프레임과 차체를 분리해야 됩니다. 엔진을 내리고 하려면. 그렇기 때문에 이 분리하는 비용만도 100만 원 정도가 드는 차량이에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누유 수리를 하게 되면 150, 100만 원 이런 게 아니라 200만 원, 25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유 누수가 좀 없는 차량을 골라야 되겠고요. 터보가 2개가 들어가거든요. 하나에 350만 원씩 수리 비용이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터보가 문제 있는 차량을 고르면 또 700만 원 나가고요. 엔진은 리콜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 서비스 센터에서 검사를 진행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검사를 했는데 이상이 없다는 판정을 받으면 주행을 하다가 엔진이 깨져도 보증이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얘네들의 문제점이 엔진이 깨지는 증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콜이 걸려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차량은 그 기본 검사를 안 했습니다. 왜 안 해야 되냐? 운행을 하다가 엔진이 깨지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리콜 조치로 인해서요. 하지만 검사를 했는데 이상이 없다라고 발견이 되면 그 이후에는 애매해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검사 없이 좀 타시다가 내가 검사를 받아도 될 만한 소음이라든가 문제점이 발견됐을 때 그때 검사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혀 그런 게 없는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8만 킬로에 어퍼함이 무조건 나갑니다. 그 비용만 한 80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8만 킬로에 딱 어퍼함도 교환을 했고, 그리고 정확히 만 킬로마다 또는 1년 내에 한 번씩은 엔진 오일을 교환을 했는데요. 얘네 들어가는 오일이 캐스토롤에서 나오는 OW30 엔진 오일입니다. 그걸로만 교환을 했어요. 제가 계속 타면서. 그리고 전차주분도 마찬가지였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휠에도 기스 한 번 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깔끔하게 탄 차예요. 깨끗하게. 그리고 서스펜션, 얘네는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잖아요. 서스펜션도 문제가 있으면 개당 싸게 하면 80만 원씩 드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문제도 전혀 없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에어 서스의 움직임도 완벽하고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일 수도 있죠. 이 디젤 엔진들은 예열을 좀 잘 해줘야 됩니다. 예열이 돼야 엔진 소리도 부드럽고 잡소리가 없거든요. 이 차량은 제가 멀리 이동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예열을 한 5분에서 10분 정도는 해줬던 것 같아요. 그 엔진 오일 온도가 올라가면 운행을 시작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정말 아끼던 차예요. 그리고 여기 위에 달려있는 게 프론트러너 루프렉입니다. 프론트러너 윈드가드, 루프렉, 그리고 사다리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신품으로 구매한다고 하면 35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거는 이제 중고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그 정도는 안 할 거고요. 지금 루프렉 같은 경우에는 각 모서리가 조금씩 이제 부식이 좀 있어서 이걸 갈아내고 도색을 새로 해야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도색만 해놓으면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이런 것도 갬성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은 그냥 좀 탔습니다. 그리고 HS 기본 휠이 아니라 21인치 휠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 휠도 아마 구매를 해서 변경하려면 꽤 돈이 들 것 같아요. 그리고 블랙 휠이기 때문에 이 블랙 색상과 매치가 굉장히 잘 돼서 멋스러움을 한층 높여주는 기능을 하는 것 같습니다. 타이어는 21인치이기 때문에 타이어 걱정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좀 비싸지 않냐. 금호에서 나옵니다. 금호에서
아주 튼튼한 타이어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로 사용하시면 큰 부담 없이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HSE 모델이기 때문에 뒷좌석에 디스플레이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영어로만 되어 있는 CD로 많이 DVD를 보여줬던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이 여행을 왔다 갔다 하는 그 몇 시간의 시간 동안 영어를 듣다 보면 아이들이 영어가 또 늘어납니다. 그리고 실내에 어떤 오염들이 많이 있으면 이게 좀 꼴 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실내 오염도 거의 없고 가죽이 찢기거나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이 좀 없는 상태로 관리를 잘 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당연히 단순 교환도 없는 차량이고 사고 이력도 한 30만 원짜리인가 한 개인가 두 개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외에는 아예 그런 게 없는 차량입니다. 당연히 사고도 뭐 범버 교환도 이런 것도 전혀 없었던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주행거리 83,000km입니다. 차량 외관부터 한번 보실게요. 네, 전면부에 보이는 스톤칩들은 조금씩은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택을 잘 냈고 전체적으로 깨끗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티가 나진 않아요. 지금 이쪽에 아주 미세하게 보이는 스톤칩이 있습니다. 네, 아주 미세한데 네, 약간의 스톤칩 보이고 있다는 거 안내해드리고요. 또 앞범버나 헤드라이트를 확인하면 큰 문제가 없이 잘 관리가 됐습니다. 도색도 한 적이 없어서 깨끗할 것 같습니다. 헤드라이트도 좋고요. 지금 휀다도 역시 좋습니다. 어디 긁힌 적이 한 번도 없는 차라서 굉장히 좋은 상태고요. 휠도 전체적으로 깨끗한 상태고요. 그리고 타이어도 역시 한 60%에서 70% 정도 남아 있습니다. 뒤로 가보면 사이드미러, 이 사이드미러 끝쪽에 아주 미세한 긁힘이 보이네요. 그래서 저희가 다 찍어 발라놨습니다. 깨끗한 상태로 만들어 놓은 거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아래쪽으로 보면 네, 앞도어는 전체적으로 깨끗합니다. 엣지도 깨끗하고 뒷도어도 역시 깨끗하게 관리했습니다. 엣지도 깨끗하고요. 뒤에 휀더 네, 깨끗하고요. 타이어는 약 80% 정도 남아있다고 해도 될 것 같아요. 휠은 기스 전혀 없이 잘 관리됐습니다. 21인치 휠입니다. 또 뒤로 가보면 테일램프 깨끗하고요. 뒷범버가 이쪽에 약간 미세한 눌림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쪽도 다 괜찮고요. 지금 프론트러너 사다리입니다. 여기 보시면 프론트러너라고 적혀있죠. 사다리가 포함되어 있는 차량이다 안내해드리고요. 뒷유리, 아래쪽에 트렁크, 이쪽에 이건 제가 그랬습니다. 이거는 아주 미세하게 제가 위로 올라가다가 그랬습니다. 아주 미세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뒤쪽으로 네, 다 좋습니다. 깨끗하게 잘 관리했습니다. 뒤에 유리 그리고 뒤에 좋고요. 네, 그리고 반대쪽 휠도 역시 기스 없는 상태고 부식 같은 것도 당연히 없고요. 타이어는 약 80% 정도 남아 있는 거 안내해드리고요. 뒷도어 엣지 부분까지 깨끗합니다. 아래쪽 좋고요. 앞도어도 네, 깨끗하게 잘 관리됐습니다. 깨끗한 상태고 사이드미러 네, 깨끗한데 아주 미세한 하얀색 상처들이 조금 보이죠. 아주 미세합니다. 사실 너무 미세해서 이게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광택 관리를 굉장히 잘 해놨기 때문에 지금 카메라에 저희만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광택이 너무 반짝반짝해서 그런 거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깨끗하게 잘 관리한 차량입니다. 앞쪽으로 가보면 앞에 휀더 깨끗하고요. 아래 휠도 역시 기스 하나 없는 상태. 타이어는 약 70% 정도 남아있다라고 안내해드립니다. 외관 다 확인해 봤고요.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도 한번 체크해 볼게요. 키를 소지하고 도어에 손을 대면 도어가 열리고요. 여기 있는 버튼을 누르면 도어가 잠기는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도어를 열어보면 이렇게 알몬드로 구성되어 있는 실내 색상을 확인할 수 있고요. 실내 우드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드와 알몬드의 조화가 굉장히 깨끗한 느낌을 들게 하고요. 실내가 굉장히 포근한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실외는 블랙, 실내는 이렇게 환한 알몬드 시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단단한 외관에서 도어를 열었을 때 깔끔하게 비춰지는 실내가 아주 매력적인 차량이다라고 느껴집니다. 도어를 살펴보면 도어에는 메모리 시트, 그리고 도어 잠금 스위치, 윈도우 스위치 다 잘 되는 거 확인해 놨고요. 스피커입니다. 스피커는 메르디안 스피커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운전을 하면서 노래를 들었을 때도 뭐 그렇게 부족함이 느껴지지 않는 정도의 스피커다라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안쪽을 살펴보면 왼쪽에는 조명 스위치입니다. 다이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작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는 전동식 스티어링 휠입니다. 이렇게 위로 아래로 앞으로 안쪽으로 조작이 가능하다고 안내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 은색 버튼은 트릭 컴퓨터입니다. 트릭 컴퓨터를 조작할 수 있는 스위치, 그리고 하이빔, 오토 하이빔 기능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앞에 차량이 없고 너무 어두우면 하이빔이 오토로 켜졌다가 오토로 꺼지는 그런 기능이고요. 자,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 옵션 체크해 볼게요. 들어가 보시죠. 네, 실내로 들어와 봤습니다. 시동 한번 걸어 볼게요.
저는 시동 걸 때 ACC 버튼을 먼저 켠 다음에 시동을 걸었거든요. 이 랜드로버 카페에서 그게 좋다는 얘기를 듣고 그런 정도까지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동을 걸고 계기판을 살펴보면 현재 83,331km 주행한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핸들은 이렇게 깨끗하게 잘 사용을 했습니다. 제가 핸들을 거의 안 잡고 운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핸들에는 거의 사용감이 없는 상태로 유지가 잘 됐습니다. 핸들 안쪽에는 패들 시프트 포함되어 있고요. 핸들 왼쪽에는 크루즈 버튼, 오른쪽에는 보이스 스위치 포함되어 있고 그 안쪽에는 열선 핸들 포함하고 있습니다. 핸들이 다를까봐 열선 핸들도 잘 안 썼어요. 그리고 이 디스커버리는 이 클락션 누르는 게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렇게 툭툭 치면 이렇게 클락션이 잘 울리죠. 이런 식으로 누르기가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어서 볼륨 조절하기가 좀 편리하다라고 안내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핸드폰 거치대입니다. 이거는 이제 디스커버리 4 전용이라서 무선 충전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거치대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만 끼워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는 스타트 버튼 포함되어 있고 디스플레이는 이렇게 미디어를 이용할 때 거의 다 썼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딱히 쓸 게 없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설정한다든가 이런 기능들로 많이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후진을 넣어보면 이렇게 후방 카메라가 나오고 핸들의 조향에 맞춰서 움직여주는 유도선이 포함되어 있는 후방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편리하게 후방 주차가 가능한 차량이고요. 아래쪽에 오디오 분리 버튼, 그리고 CD 플레이어, 여기는 이제 DVD CD를 넣으면 뒤쪽 모니터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뒤쪽 모니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DVD다 안내해드리고, 열선 시트 포함되어 있습니다. 운전석, 동승석 모두 다 열선 시트를 사용할 수 있고요. 오토 에어컨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도 이렇게 오토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위에서 나오게 또는 아래에서 나오게 이렇게 설정할 수 있다는 것도 안내해드리고요. VDC 포함되어 있고 비상 깜빡이 스위치, 그리고 센서의 소리를 켜고 끄는 스위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전동 쇼바가 포함되어 있죠. 위로 올리면 에어가 들어가서 위로 올라가고 또는 아래로 내리면 에어로 낮춰주고 그런 기능이 포함되어 있고요. 경사로 밀림 방지 기능, 에코 버튼, 그리고 지형에 맞춘 운행이 가능한 운전 모드 스위치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쪽에도 눈이 올 때 또는 자연에서 또는 사막 지형에서 이런 지형에 맞춘 모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쪽에는 썬루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썬루프는 프론트 러너 루프렉이 있지만 이렇게 썬루프를 열 수 있습니다. 썬루프를 아무 문제 없이 열 수 있기 때문에 프론트 러너를 사용하는 것 같아요. 프론트 러너는 그리고 이 바람막이가 없으면 소음이 굉장히 많이 들립니다. 하지만 이 바람막이가 있으면 100에서 120km 정도까지도 소음이 거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썬루프를 닫아보면 한 번 더 눌러야겠네요. 이렇게 썬루프 가림막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메쉬로 되어 있고요. 디스커버리는 썬루프 뒤쪽으로 다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정에서 뭐가 떨어지면 깨지기도 쉬운 구조이겠죠. 하지만 이렇게 프론트러너 루프렉이나 어떤 루프렉을 달아 놓으면 방어를 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실내 옵션 다 확인해 봤고요. 내려서 시트 상태도 살펴볼게요. 네, 시트의 상태를 살펴보면 헤드레스트, 등받이, 엉덩이 부분까지 해진 부분은 없습니다. 약간의 주름들은 있지만 근데 이게 알몬드 시트다 보니까 약간의 때는 좀 있는 편이다 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가죽 클리닝을 통해서 완벽하게 없앨 수 있는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전동 시트 버튼까지 아래쪽에 있으니까요. 전동 시트로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동승석 도어를 열어보면 처음부터 깔끔하게 관리가 됐습니다. 관리가 잘 된 차량이기 때문에 실내에서 보이는 천장의 색상, 오염들 그런 게 전혀 없는 상태라고 보셔도 무관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정말 깔끔하게 사용했고 어디 하나 부서진 데 없이 잘 관리가 된 차량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트의 상태를 살펴보면 헤드레스트, 등받이, 그리고 엉덩이 부분까지도 깨끗하게 잘 관리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알몬드 시트다 보니까 약간의 오염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들 바로 없어질 정도의 오염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동승석 역시 전동 시트 적용되어 있습니다. 운전석, 동승석 모두 다 편안하게 전동 시트로 사용하시면 되겠어요. 네, 뒷좌석으로 와봤습니다. 뒷좌석으로 보면 이렇게 넓습니다. 이 디스커버리의 가장 큰 장점이죠. 굉장히 넓은 실내이고 트렁크에서 뒷좌석까지 쫙 연결이 돼서 차박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느낌이 강력한 차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디스커버리 이 안쪽을 좀 보시면 이쪽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쪽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앉았을 때 머리가 닿지 않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일반 차들은 여기에서 이렇게 딱 끊긴다고 보면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 정도나 높다.
우리가 뭐 하이리무진을 통상 타면 하이리무진이 이렇게 쫙 올라가잖아요. 하지만 이 차량도 역시나 하이리무진 정도는 아니지만 이렇게 보면 약간의 경사가 지어지면서 약간의 공간을 확보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차박이나 이런 걸 할 때도 앉아서도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정도가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뒷좌석 시트 역시 깨끗합니다. 알몬드 시트이기 때문에 약간의 오염들은 어쩔 수 없어요. 이 부분은 실내 클리닝을 한번 하면 완벽하게 깨끗해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까지거나 긁혔거나 해졌거나 하는 그런 부분은 전혀 없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 차는 이 뒷좌석은 거의 90에서 100% 정도 카시트만 사용했습니다. 한마디로 시트를 사람이 앉은 적이 거의 없는 상태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카시트만 올려서 카시트에 우리 아이가 앉았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뒷좌석에 앉아볼게요. 자, 앉아봤습니다. 이렇게 앉아보면 전면이 이렇게 넓고요. 뭐 레그룸은 아예 손 주먹 2개 이상 남고 있고요. 그리고 헤드룸은 정말 여유가 많이 있습니다. 이 정도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차박이나 캠핑에 가장 특화된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히터나 에어컨을 틀 때 위로 틀기도 하고 아래로 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뒷좌석에서 전혀 덥다거나 춥다거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지 않을 수 있게끔 탈 수 있는 차량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뒤쪽에 디스플레이가 있죠. 네, 랜드로버라고 표기되어 있는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가장 최신식은 아니겠습니다, 당연히. 하지만 DVD를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약간의 개조를 하면 핸드폰 커넥트 기능도 가능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일단 뒷좌석에 앉아봤지만 시트를 좀 내려서 어떤 식으로 차박용으로 활용이 되는지도 한번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먼저 등받이를 내립니다. 그럼 이렇게 일자죠.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한 번 더 내려갑니다. 아래쪽에 있는 끈을 당기면, 자, 어떠세요? 시트랑 높이가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쫙 일자가 되는 거예요. 트렁크부터 여기까지 한번 다 접어보고 트렁크에서 보이는 장면까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트렁크로 와봤습니다. 트렁크는 이렇게 트렁크에서 바라보는 장면은 이 정도입니다. 지금 거의 뭐 180의 성인이 누워도 충분히 여유 있는 자리고요. 이 정도 자리면 우리가 어른들 아이 하나 정도는 충분히 누워서 취침도 할 수 있는 정도의 사이즈가 되는 걸로 보여요. 그리고 저는 여기에 고무 매트를 깔고 사용했습니다. 저기 한번 매트 보여주실래요? 네, 이렇게 측면 그리고 전면까지 막혀 있기 때문에 깊이가 굉장히 깊죠. 손바닥 하나 정도 되니까요. 이 정도로 깊은 고무 매트를 활용했기 때문에 트렁크에 오염이 전혀 없이 사용을 할 수 있었어요. 트렁크를 보면 제가 디스커버리를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여기까지 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천이 굉장히 더러워집니다. 짐을 놔두면 짐에 오염물이 묻기도 하고 뭐 아이들의 뭐 음식들, 과자 또는 뭐 김치 국물 이런 게 묻기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 차량은 그런 부분까지 깨끗하게 관리가 됐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이 트렁크의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도어도 굉장히 편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또는 자녀와 이렇게 둘이 앉아서 바닷가를 바라보고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어딜 가든 또는 한강에 가서 한강 쪽으로 뷰를 두고 주차를 해놓는다고 해도 피크닉을 100% 활용할 수 있는 또는 여행에 적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안으로 들어가서 좀 앉아볼게요. 네, 지금 앉아봤습니다. 177의 남성, 그리고 제가 상체가 좀 긴 편이에요. 상체가 좀 길지만 이렇게 머리가 닿지 않습니다. 그리고 좀 더 안쪽으로 들어오면, 자, 이거 보세요. 허리를 완벽하게 펴고 앉아도 이 부분 말고 이 안쪽에 루프 글라스가 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리면 하늘도 보고 머리도 전혀 닿지 않는 이 정도의 사이즈다 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리고 제가 한번 가로로 앉아 볼게요. 자, 177의 남성이 가로로 앉았을 때 발이 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거의 가득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 정도가 남아요. 지금 제가 구두를 신었기 때문에 사이즈가 더 길 텐데 이 정도가 남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이 정도가 남는 정도의 가로 길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렇기 때문에 디스커버리로 캠핑이나 차박을 하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차박 용도로 개조하기 위해서 배터리를 달기도 하고, 또는 요 위에다 뭔가 걸어서 이렇게 짐으로 붙이기도 하고 막 그렇게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차는 순정일 때 가장 그 값어치를 합니다. 배터리도 요즘엔 이렇게 들고 다니는 배터리가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에 들고 다니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이 차를 가장 아끼는 방법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뒷좌석 시트를 펴면 7인승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뒷좌석 시트를 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성인이 앉아도 무릎이 너무 낮지 않게 좀 좌석을 높여서 무릎이 너무 어렵게 접히지 않게끔, 무릎이 이렇게 올라가서 앉지 않게끔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이 7명이 타도 충분히 탈 수 있는 정도의 사이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재밌는 건 이 트렁크예요. 아동 자전거가 선체로 실립니다. 접이식 자전거들도 접어서 그냥 실으면 되는 그 정도의 트렁크 용량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저는 아껴서 사용했기 때문에 지금 옆쪽에도 까지거나 한 거 거의 없고요. 밑쪽에도 마찬가지고요. 또 반대쪽에도 마찬가지로 까지거나 해지거나 긁히거나 찢기거나 한 게 전혀 없이 잘 사용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트렁크까지 다 보셨고요. 내려서 마무리해 드릴게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해드린 디스커버리 4 다 보고 오셨습니다. 제가 직접 관리했고 제가 오랜 시간 함께 하면서 손이 닿을 수 있는 부분은 다 손을 대가면서 탔던 차량이고요. 그리고 주기에 맞춰서 아끼지 않고 바로바로 교환을 해주면서 주행을 했던 차량입니다. 당연히 완전 무사고고 보험 이력도 30만 원짜리인가 한두 개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예열도 5분에서 10분 정도씩 했던 차량이고, 그리고 터보 AS 시점이 끝날 때 마지막 터보 점검까지 하면서 약간의 누수가 있는 부분까지 교환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누유도 전혀 없는 상태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저희 카부에서는 한 달 2,000km가 아니라 두 달 4,000km를 보증해 드립니다. 차량을 주행하면서 문제가 있다면 두 달 4,000km 동안 보증 받으시면 되고요. 21인치 휠부터 프론트 러너 루프렉까지 이 디스커버리가 갖췄을 때 멋이 좀 올라가는 옵션들은 거의 다 장착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실내부터 실외까지 정말 깔끔하게 잘 관리된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 오늘 판매하는 금액은 4,200만 원입니다. 우리가 평균 시세보다는 조금 비쌀 수 있어요. 하지만 디스커버리는 이렇게 관리된 차를 사는 게 맞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수리 비용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이에요. 저처럼 디스커버리를 3대나 타보고 5년 이상 주행을 해본 사람은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알기 때문에 그 부분 하나하나가 문제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관리하면서 타는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요. 당연히 딱 시기에 맞춰서 소모품 잘 교환해주면 오래 탈 수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 차량은 뽑기 자체도 굉장히 잘 된 것 같아요. 엔진의 소리, 그리고 주행감, 주행 능력 어느 하나 정말 관리가 안 된 게 없는 차량입니다. 제가 예열과 후열을 아주 잘해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디젤 차는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오셔서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깨끗한 디젤 엔진의 소리가 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차량을 판매하면서 문제가 있다면 보완해서 판매하겠습니다. 차량을 판매하는 시간이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차량과 함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